스쿼트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하는 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쿼트라는 그 운동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조금 더 그 유산소 운동을 가미하면서 좀 더 강력한 그 근력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해서 스쿼트의 모든 것을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쿼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살짝 벌리고, 이 발끝은 살짝 밖을 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배에다가는 항상 그 복부는 항상 긴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등 그 윗몸은 일자의 상태를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앉으시는 건데요.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고 앉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앉으시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최대한 오리궁뎅이 형식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무릎에 무리가 가면서 부상의 그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릎을 항상 최대한 발끝보다 좀 뒤쪽으로 밀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한 랩이고요. 이렇게 일어나셨을 때는 엉덩이를 한번 꽉 조여주시고 복부도 다시 한번 꽉 조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1회입니다. 처음으로 그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 이 기본 스쿼트 자세조차도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안 내려가셔도 돼요. 본인이 내려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내려가셔도 이것도 운동이 되십니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이죠. 그리고 처음에 엉덩이를 쭉 빼고 앉는 것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의자를 이렇게 데려 놓으세요. 의자를 데려 놓으시고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주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으로 그 발끝으로 밀면서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스쿼트가 익숙치 않으시면 의자를 놓고 이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의자를 처음에는 좀 높은 걸로 시작하셨다가도 좀 힘이 강해지시면, 다리에 힘이 강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낮은 걸로 두고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낮은 걸로 그냥 앉으세요. 힘들다 싶으시면. 물론 앉으실 때도 등은 항상 꼿꼿하게 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을 말아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상태로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쿼트거든요. 처음에 스쿼트를 하실 때는 90도까지만 앉으셔도 돼요. 많은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근력이 생기시고 그 다음에 유연성도 좀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최대한 본인이 앉을 수 있는 아주 낮게 앉는 그 스쿼트로 변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더 깊게 앉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쿼트고요. 이 스쿼트를 좀 변형해서 허벅지 안쪽을 운동을 하는 그 스쿼트를 변형을 하시고 싶으시면 어깨 정도로만 벌렸던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 발끝은 사선으로 바깥을 향하게 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바로 허벅지 안쪽이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 기본 스쿼트에서 다리를 살짝 넓혀서 하는 운동도 하고요. 뭐 그냥 이렇게 어깨 넓이 정도로만 하는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시면서 뭐 복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리를 조금 벌린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살짝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옆구리 운동이 조금 더 되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이거를 스모 스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 스쿼트를 조금 더 힘들게 변형을 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스쿼트가 그냥 이렇게 앉는 스쿼트라면 옆으로 가면서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해주시면 몸이 스쿼트를 함과 동시에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 동작이 가미되면서 유산소 운동에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힘든 스쿼트로는 어깨 넓이를 시작을 해서 다리를 살짝 벌리면서 끼워주면서 내려오십니다. 다시 또 올라오고 발을 다시 모아주시고요. 벌리면서 내려가고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힘들어지시겠죠.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스피드를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몸에서 갑자기 나오는 그 힘이 세게 작용을 하셔야 돼서 근력 운동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운동이 되고요. 왜냐하면 온몸의 근육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몸을 점프를 하는 동작을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점프가 가미되니까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쉽게 되죠. 그 다음에 스쿼트 중에서도 정말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스쿼트가 스쿼트 점프인데요. 이거는 스쿼트 다운 하시고 올라오면서 점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점프를 해주시면서 스쿼트를 해주시는 거죠. 이 동작도 처음에는 힘드시죠. 그러면은 깊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까지만 내려가서 이렇게만 바꿔주셔도 많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 점프를 앞으로 스쿼트가 익숙해지시면 정말 많은 숫자의 스쿼트 점프를 할 거거든요. 조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할 때도 자신의 몸무게만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근육이 강화되고 좀 이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셔서 몸무게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추가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제가 쓰는 덤벨이 1kg짜리, 2kg짜리, 3kg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3kg짜리 스쿼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고 하실 수도 있겠고요. 들고 하면서 또 어깨 운동도 같이 가미해서 해주실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보다 무게를 추가를 하시면은 다리 그 근육 강화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저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매번 같은 운동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그 부분의 근육들을 목표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병원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좀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그 스쿼트 점프나 이런 것들이 무리이신 분들은 기본 점프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몸을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금방 스쿼트 점프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려운 동작이 가능한 그런 몸이 되거든요. 자, 운동을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10분에서 20분 하루에. 매일 하는 건 힘들고 정말 많이 하신다 싶으면 일주일에 5번,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주시면 정말 근육질의 몸이 금방 될 수 있거든요. 멀리 운전을 하시거나 걸어서 짐에 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보통 다른 분들이 헬스클럽을 가신다고 집을 나가서 거기 도착하는 시간이면 우리 운동은 끝나 있으니까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필요 없고
이 운동에 방해가 되는 건 오직 게으름과 의지 박약이겠죠? 자, 이제 모두들 의지를 가지고 스쿼트부터, 하체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 중에 하나, 스쿼트부터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면 되겠죠?